반갑습니다. 김용민 대표입니다. 오늘 김용민의 주식 랭킹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 말고 원전 1600조 수줄 잭팟의 이 기업이 세계 1위 됩니다. 라는 내용으로 영상을 준비해왔습니다. 최근에 에너지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원전에 대한 모멘텀들이 시장에서 하나둘씩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AI로 인해서 현재 전력 사용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특히나 에너지 확보에 가장 효율적일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게 원전 에너지로 주목을 받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원전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공략이 반드시 필요한데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되는지 그리고 원전이 선택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영상을 준비해왔습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준비해 왔으니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본격적으로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누르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김용민의 주식 랭킹 채널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직접 2024년도 남은 상반기를 주도할 수 있는 핵심적인 산업인 반도체나 제약바이오,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핵심 이슈와 그 이슈에 따른 수혜 종목군들을 리포트로 정리해 왔습니다. 제가 직접 만든 리포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만 확인하실 수 있는 리포트고요. 앞으로 남은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되는 내용들을 압축해 놓은 리포트인 만큼 해당 리포트 꼭 확인하셔서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해당 리포트 확인하는 방법은 제가 오늘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이니까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하시고 그 방법도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께서 왜 원전에 주목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기업에 주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G7에서 석탄 발전을 없애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죠. 실질적으로 AI로 인해서 전력 사용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석탄 발전에 대한 비중을 줄이다 보니까 전력에 대한 위기, 비상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주요 7개국에서 석탄 화력 발전을 폐지하겠다라고 발표하면서 앞으로 우리나라는 도대체 어떤 식으로 에너지를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G20 회원국가이기 때문에 G7 주요 7개국이 방향을 잡고 앞으로 나아가면은 보통 G20 국가들이 따라갑니다. 즉 우리나라도 탈석탄 행렬에 동참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만큼 대체 에너지 확보가 필요합니다. 석탄에 대한 에너지가 줄어들다 보면은 당연히 그 에너지 사용량을 줄일 수는 없다 보니까 새로운 에너지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왜 이런 선택을 했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늦어도 2035년 빠르면 더 빨리 감소하겠죠. 석탄 화력 발전소를 폐쇄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과거부터 석탄 화력의 발전의 비중을 줄이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2023년도 40.2기가와트였던 석탄 화력에 대한 발전 비중을 2036년도까지 27.1기가와트시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G7이 줄이는 속도를 보면은 더 빠르게 줄여야 되는데 AI로 인해서 전력에 대한 에너지 확보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AI를 손 놓고 있으면은 경쟁력이 밀리고 그렇다고 AI를 개발하기에는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에너지 확보에 대한 중요성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고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전력 수요 문제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급증을 했기 때문에 더욱더 주목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2022년도 기준에서 전력 수요 자체가 약 460테라와트시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장 2년 뒤에는 최소 620기가와트시가 될 거고요. 기본값이 800와트시, 최대는 1050테라와트시에 대한 전력 수요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데이터 센터에서만 사용되는 전력 수요이기 때문에 엄청난 양이고요.
앞으로 2026년도 이후에 안 늘어날까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1050테라와트시가 어느 정도의 수준이냐? 쉽게 말해서 러시아가 1년 동안 전력을 사용하는 단위가 979테라와트시입니다. 즉 2026년도에 데이터 센터에서 사용하는 데이터에 대한 전력 사용량 자체가 러시아에서 1년 동안 사용하는 전력 사용량을 초과한다는 뜻입니다. 최소값 미니멈으로 잡아도 우리나라가 사용하는 568테라와트시를 아득히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즉 전력에 대한 사용량 자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반드시 그 전력을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원래 밀어붙였던 내용들이 뭐가 있어요?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사용에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 일각에서는 원전이 무슨 신재생 에너지냐, 원전은 실질적으로 재생에너지로 포함할 수 없다라는 일각의 의견도 있지만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해서 만들면 당연히 좋겠지만 이것만으로는 그 에너지를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로는 실제로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재생에너지 개발에 1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죠. 마이크로소프트가 재생에너지 개발에 약 14조 원 이상을 투자를 합니다. 사실 이게 마이크로소프트뿐만 아니라 수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시도하고 있는 건 맞아요. 마이크로소프트는 글로벌 대체자사 투자사인 브룩필드 SM 매니지먼트가 개발하는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다가 1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이번 투자를 통해서 2016년도부터 2030년도까지 10.5 기가와트 이상의 신재생 에너지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미국에 있는 데이터 센터에 대한 사용량이 3.5 기가와트 정도가 될 겁니다. 즉 3개 정도를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고요. 최근 10년 동안 사실 미국의 전력 소비량은 제자리 걸음이었습니다. 즉 쉽게 말해서 2012년도, 2022년도의 전력 사용량 자체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2030년도까지 그 전력 사용량이 매년 20%씩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늘어나는 전력량을 재생에너지로 전부 다 충당하기 위해서는 돈이 너무도 많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단순하게 말해서 발전 단가를 봤을 때 신재생 에너지, 그러니까 태양광이나 풍력 등을 이용하면은 1kW시당 약 264원이 필요합니다. 유연탄, 무연탄, LNG 다 126원, 118원, 83원 정도가 필요한데 유일하게 원자력은 54원이 필요합니다. 즉 원자력을 이용하면은 신재생 에너지의 5분의 1 가격으로 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는데 기업들은 결국에는 이익을 추구해야 됩니다. 즉 어떻게든 원자력으로 싸게 에너지를 도입해서 그 에너지를 통해서 해당 전기를 사용을 해야지 더 소비가가 낮아지고 실질적으로 사람들에게 공급되는 가격도 비교적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즉 어쩔 수 없이 당연히 신재생 에너지가 더 좋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원자력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고는 재생 에너지만으로는 전부 다 그 에너지를 충당할 수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출 산업으로 원전 산업 자체가 엄청나게 급부상하고 있죠. 에너지 수급에 대한 불안도 있고 탄소 중립 등의 요인으로 주요국들이 이미 다시 원전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원전 시장에 대한 규모가 2035년도까지 1653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치열한 원전 수주전도 시작되고 있습니다. 원전 한 기당 원래 약 9조 원 내외의 사업비가 투입이 됩니다. 근데 보통 원전을 만들 때 딱 한 기만 만들진 않아요. 보통 2기, 4기, 짝수를 보통 많이 짓고 2기만 한다고 하더라도 약 20조 원의 매출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원전 설계부터 건설, 운영 기술까지 모두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비교적 강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들을 나오고 있는 거고요. 원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진입 단계에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본격적으로 건설이 시작되는 만큼 수주에 대한 경쟁력,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원전을 상당히
저렴하게 지어줍니다. 즉 그러한 한국의 경쟁력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원전에서 건설에서 비용을 많이 남기는 게 아니라 건설 이후 이걸 시설 유지 보수를 통해서도 돈을 벌어들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든 수주에 대한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전을 지을 때, 건설할 때 예상했던 기간을 넘어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미 일정한 시간, 건설에 대한 계획 시간 내에 건설했던 경력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신뢰감을 주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30조 원대 체코 원전에 대한 내용들 빠르면은 다음 달 말, 그러니까 6월 달 말에 그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무려 30조 원 규모의 체코 신규 원전 사업에 대한 수주의 주인공으로 확정될 수 있습니다. 이게 30조 원이라는 게 수주 금액도 당연히 크죠. 그런데 원래 얘네가 한 개 지으려고 했는데 4개로 늘린 거거든요. 한 개 지었을 때는 9조지만 4개 지으면은 30조밖에 안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수주 금액 30조라는 금액도 정말 크지만 이 수주가 단순히 수주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폴란드, 영국 등 유럽 시장으로 K원전을 수출할 수 있는 문이 열리는 교두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체코 원전을 수주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수원이 체코에 제안한 APR1000 노형은 지난해 3월에 유럽 사업자 협회로부터 설계 인증을 취득해서 안전성과 경제성을 입증한 그러한 노형이고요. 실제로 이게 체코랑 우리나라는 조건이 다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어때요? 냉각수원이 바다죠. 그런데 체코 같은 경우에는 강을 활용해서 냉각수원을 이용합니다. 즉 체코에게 알맞는 그러한 원전 설계 건설이 필요한데 우리가 이번에 준비한 게 체코에 적합하게 개발한 만큼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라는 평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가 현재 원전 쪽에서 경쟁력이 상당히 뛰어나다라는 평가인데 실제로 윌리엄 매구드 원자력 기구의 사무총장은 국가들이 원전과 함께 에너지 믹스를 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라고 강조하고 있고요. 원전을 처음 도입하는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원래 주요 에너지원이 석탄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너지에 대한 안보와 탄소 중립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이번에 원전을 처음으로 도입했는데 재생 에너지 시스템 안정화를 위해서 원전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실질적으로 지난해 연말에 이 폴란드에 대한 시민들에게 원전에 대해서 긍정, 부정에 대한 여부를 투표했는데 투표에 참석한 사람들의 99%가 원전 건설에 찬성을 합니다. 그만큼 에너지 발전 단가도 떨어질 수 있고 거기에 따른 본인들에게 돌아올 수 있는 이득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찬성이 되고 있는 거고요. 사무총장은 원전 부품을 생산할 수 있는 나라들이 매우 적기 때문에 한국이 만약에 세계 주요 원전 부품을 제공하지 않으면 건설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원전 기업들에 대한 경쟁력이 명확하고요. 폴란드, 스웨덴, 네덜란드, 벨기에, 영국 등 원전 확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즉 그러한 국가가 늘어남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크게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전 세계적으로 원전에 대한 열풍이 불고 있는 것도 많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도대체 원전이 어떻게 굴러가는 거냐 모를 수 있겠죠. 실제로 다가오는 이달 중으로 11차 전력 수급 계획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2038년도까지 전력 수요와 전력 공급을 위한 설비 계획 등 국가 전력 정책의 기본 방향을 담은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 실무안이 이번 달 안으로 발표될 예정이고요. 산업부 장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발표 시기를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러면서 이 안덕근 장관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 발전 규모에 대한 확대가 불가피할 것이다 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즉 여기에서는 재생에너지만으로는 안 되니까 원자력에 대한 발전 규모 확대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라는 언급이 나올 거고요. 하반기부터 물가와 국제 에너지 가격 등에 따라 공공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만큼 에너지 확보, 원전 같은 저렴한
에너지 확보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이 공공요금을 올리지 않고 내릴 수 있는 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책효에 대한 신규 원전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국내 원전 에너지 확보에 대한 모멘텀까지 나오고 있는 지금 시장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그 기업은 바로 우리기술입니다. 우리기술 같은 경우에는 비안전 계통의 제어 계측 설비 업체입니다. 그리고 차세대 원전인 SMR용 MMIS 개발에 참여 중인 기업입니다. 이게 뭐예요? 디지털 원전 계측 제어 시스템입니다. 실질적으로 대형 원전 1호기당 최소 500억 원 이상의 디지털 원전 계측 제어 시스템이 수주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지금 당장 다가오는 체코 원전 프로젝트 수주 여부가 우리 기술에게 상당히 긍정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고요. 본격적으로 시장에서 시세가 나오면서 수혜가 되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미리 해당 기업 선점하셔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현 시점에서 원전을 주목하셔야 되는 이유와 그에 따른 수혜 종목군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해당 기업 그리고 그 내용 말고도 반도체나 제약바이오,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도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해당 리포트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핸드폰 보시면은 아이폰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앱스토어, 갤럭시 핸드폰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구글 플레이나 플레이 스토어를 이용하셔서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구글 플레이에다가 우측 상단에 돋보기 버튼 눌러주시고요.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을 검색하게 되면은 어플리케이션 설치 버튼이 나옵니다. 100% 무료고요. 해당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까지 끝내셨으면은 어플리케이션을 작동해 주시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우측 상단에 로그인 버튼이 나올 겁니다. 로그인 버튼 눌러주시고요. 회원가입 버튼까지 누르시면은 이용약관 동의가 나옵니다. 이용약관 동의 누르시고 가입하기 버튼까지 눌러주시면은 최소한의 정보를 입력하셔서 회원가입이 가능합니다. 일단 이메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사용할 아이디가 되고요. 비밀번호와 비밀번호 확인은 실제 이메일에 대한 비밀번호가 아니라 해당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할 비밀번호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름까지 적어주시면은 100% 무료 회원가입이 끝이 나고요. 010 땡땡땡땡 전화번호 같은 개인정보를 전혀 적지 않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유출될 걱정은 전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개인정보 유출 걱정 없이 해당 어플리케이션 안에 있는 컨텐츠들 모두 이용이 가능하시고요. 해당 자료집 같은 경우에는 급등 추천주 컨텐츠를 클릭하셔서 공지사항에 있는 2014년도 상반기 주도업종 총정리집이라고 적혀있는 공지사항을 클릭하게 되면은 방금 보셨던 자료집을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업로드를 해 놓았습니다. 해당 자료집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고요. 해당 자료집 말고도 여러분들께서는 다양한 컨텐츠를 이용하실 수 있는데 우선 급등 추천주 컨텐츠에서는 방금 보여드렸던 자료집 말고도 단기간에 시세가 나올 수 있는 급등주들을 제가 직접 선별해서 업로드 해드리고 있습니다. 나는 단기 매매가 성향에 맞다 하시는 분들은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될지 단기 급등주를 확인하셔서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그 옆에 있는 장전 급등 뉴스는 뭐냐? 매일 시장에 나오는 뉴스들 중에서 오늘 당장 주목해야 되는 뉴스와 그에 따른 관련주를 제가 직접 선별해서 8시 30분 이전에 업로드 해드리고 있습니다. 즉 앞으로의 시장에서 오늘 시장에서 어떤 내용이 주목받을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오전에 장전 급등 뉴스만 보셔도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아래에 있는 급등주 분석은 뭐냐? 매일 시장에서 나오는 급등주들 왜 급등했는지 그에 따른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를 정리해서 업로드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내용들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평생 무료로 여러분들께서 이용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인 만큼 해당 컨텐츠를 꼭 이용하셔서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 여러분들께 유익하셨다면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